안녕하세요. 알면 한의원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자폐증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식이요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으로 내원하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하루 종일 아이를 위해서 케어를 하고 아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를 다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식이요법을 잘 챙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본인 때문에 아이 증상이 덜 개선되고 있다고 자책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엄마가 잘 챙겨주지 않으려고 해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협조가 되지 않아서 편식이 극심해서 도저히 식단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머님의 잘못처럼 여기는 분들을 많이 배웠죠. 우리 부모님들 절대로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식이요법은 절대로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식이요법으로 효과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당히 다행인 것이죠. 꾸준히 식이요법을 해주신다면 아이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도했던 아이가 협조가 되지 않아서건 식이요법을 하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식이요법을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이요법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아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이요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우리 아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식이요법일 뿐인 것입니다. 먼저 식이요법의 효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도 분명히 효과가 있는 그룹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큰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올렸던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케톤 식이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가벼운 자폐 증상, 중간 정도의 자폐 증상인 아이들만이 개선되었다라는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략 반 정도의 아이들이 실험을 지속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특히나 케톤 식이는 장기적으로 지속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부모님들께서 먼저 체감을 하실 겁니다. 다른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식단도 우리 아이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경험들도 분명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또한 이런 식이요법은 어떻게 보면 유행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좋은 식단이 개발되고 더 훌륭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식이요법이 발전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누가 이런 식이가 좋다고 하더라, 누가 추천하더라, 그것에 따라서 마치 유행처럼 이 식단에서 저 식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이요법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식이요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식이요법들의 1차적인 목표는 장 기능의 개선, 장 염증의 억제입니다.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도 글루텐과 카제인의 섭취를 줄여서 장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을 줄이자, 이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케톤 식이도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여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메책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죠. 장의 염증을 줄이고 유익한 균이 늘어날 수 있는 먹이를 넣어주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런 첫 번째 목표를 바탕으로 2차적으로 뇌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뇌 기능을 올리기 위한 것이 식이의 목적입니다. 이런 목표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의 염증을 줄이고 나아가서 뇌의 염증도 줄이는 것이지 식이요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식이요법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의 염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이요법을 하지 않더라도 혹은 식이요법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장의 문제를 개선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뇌의 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이요법이 목표가 아니라 뇌의 염증을 개선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장의 문제가 크지 않은 아이들은 식이요법이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이요법의 1차적인 목표는 장에 생기는 염증을 억제하고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문제가 없는 아이들, 즉 장 기능의 이상이 자폐의 원인이 아닌 아이들은 이런 식이요법을 했을 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장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도 하다못해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해서
장내 세균총의 이상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식이요법을 도전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 검사를 했는데 장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장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소변 유기산 검사는 현재 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줄 뿐이지 그것이 꼭 장이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장이 원인이 아닌 아이라고 하더라도 편식이 극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연성 알러지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사는 사실 그렇게 정확한 검사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유기산 검사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기 위해서 유기산 검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의 장 상태, 몸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라면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장 기능에 문제가 있고 장이 원인인 것이 명확한 아이라면 장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런 아이들에게 장 기능을 개선하고 뇌의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저희는 한약으로 치료를 하지만 꼭 한약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약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의학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장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다면 식이요법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증상은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장 문제가 없는 아이라면, 즉 대변에 문제가 별로 없는 아이라면 우리 아이에게 이런 증상이 생긴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식단이 별로 의미가 없는 아이들이죠. 저희 한의원에서 많이 관찰했던 아이들은 장 문제가 없지만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거나 감기가 자주 오는 그런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몸 자체에서 염증 반응이 잘 생기기 때문에 뇌신경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자폐까지 이어지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뇌 발달을 도와주는 치료를 통해서 자폐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문제가 없는데 타고난 감각의 문제 때문에 자폐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타고난 예민함을 줄여주는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식이요법이 필수적이지 않은 그런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식이요법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증상 개선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장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아이라면 식이요법을 꼭 고집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시거나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당연히 한약 치료를 합니다. 꼭 저희 한의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위에 믿을 만한 한의원이 있으면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아이가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문제점, 고질적인 병들을 개선시켜주면 자폐 증상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 더 평범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